자, 교재 216페이지죠. 자, 거기에 보면은 지방세에서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재산세죠. 재산세. 오늘은 재산세에서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죠.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가 되죠. 과세 기준일 6월 1일 그랬죠.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6월 1일 현재 소유자 그랬죠. 1년 중에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과세하겠다 이 말이에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날 현재 소유자, 그러니까 만약에 5월 31일 날 A가 B에게 팔게 되면 6월 1일 날 소유자는 B가 되죠. 그래서 B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5월 31일 날 팔았을 때 만약에 6월 2일 날 A가 B에게 팔았다. 그러면 6월 2일 날 팔았으면 6월 1일 날 소유자는 A가 되죠. A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단 하루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에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원칙에서 사실상 소유자 그랬죠. 사실상 소유자,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된다. 그리고 2번에 보면 공유재산 그랬죠. 공유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을 두 사람 이상이 가지고 있을 때, 공유를 하고 있을 때 지분권자, 그래서 각각의 지분대로 납세 의무를 진다 이 말입니다.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리고 거기에 첫 번째 가로에 보면은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건가?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항상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똑같은 것으로 보죠. 지분이 표시되어 있으면 지분대로 납세 의무자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3번에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거기에다 밑줄을 긋고 산출세액을 그랬죠. 세액을 먼저 산출한다 이 말이에요. 함께. 그래서 토지 건물을 함께 세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된 세액을 건축물과 토지 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거기다 밑줄을 긋고 나누어서 각각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택만 그러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토지 건물을 함께 계산한다. 함께 세액을 먼저 함께 계산하고, 그리고 산출세액을 각각 나누어서 토지 건축물로 나누어서 납세 의무를 진다 이 말이죠. 2번에 의제 납세 의무자에서 1번에 신탁재산 나와 있죠. 위탁자, 수탁자에서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 잘 봐두시고, 위탁자 아닙니다. 4번에 보면 사업시행자 그랬죠. 사업시행자.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그런 개발 사업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시행자, 채비지나 보류지 문제죠.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개발 사업을 한 경우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리고 3번에 공부상 소유자 그랬죠. 그럼 1번에 사실상 소유자 그랬는데 3번에 공부상 소유자는 어떤 경우가 되게 되냐 그러면 1번에 보게 되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거기에다 밑줄을 긋고, 신고를 안 했죠.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실상 소유자를 알면 사실상으로 하고, 모르면 무엇으로 합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되게 되죠. 그래서 1번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2번에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정중재산으로
사실상 정중재산이죠. 근데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정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역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반대로 신고하면 뭐가 됩니까? 신고한 대로 납세 의무자, 사실상 소유자가 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되죠. 4번에 주된 상속자 그랬죠. 주된 상속자는 돌아가시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등기가 안 됐죠. 거기에다 밑줄을 긋고 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래서 신고도 하지 않고 했을 때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겠죠. 등기가 안 됐다. 만약에 등기되면 등기된 대로 납세 의무자,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면 신고한 대로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주된 상속자가 된다 그랬죠. 주된 상속자는 항상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죠. 지분이 큰 자가 된다. 그리고 지분이 큰 사람이 2인 이상일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순서 지분이 큰 사람 그리고 나이가 많은 자. 그 다음에 5번에 사용자 그랬죠. 사용자는 거기 보면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거기다 밑줄을 긋고 분명하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사실상 소유자도 확인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물론 공부상 소유자도 없고 사실상 소유자도 확인할 수 없고 그랬을 때는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랬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그리고 6번에 보면은 매수계약자 그랬죠. 매수계약자. 자, 매수계약자 그러면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밑줄을 긋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조합만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기다 밑줄을 긋고 연부지요. 연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고 그랬을 때는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 첫째 조건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조합만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연부로 계약을 했고 세 번째로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죠. 그래서 그랬을 때는 매수계약자. 만약에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면 사용료를 주고 오면 매수계약자 아니죠. 무상일 때 매수계약자, 유상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자. 유상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납세 의무자가 되죠. 유상이면 받았으니까. 그랬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유상이면 비과세다 그럴 수도 있어. 무상이면 과세가 되고 매수계약자가 되지만 유상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죠. 결과적으로 비과세가 된다. 그리고 3번에 납세관리, 납세 의무자 신고 의무 나와 있죠. 신고 의무. 첫 번째 줄에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무슨 신고를 해야 되냐면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과세 대상 물건의 변동사항의 신고입니다. 재산세 신고 그러면 안 돼. 재산세는 고지서를 교부해서 징수가 되죠. 신고 납부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는 변동사항의 신고, 인적사항 변동, 물적사항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입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고, 세 번째 줄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거기다 밑줄을 긋고 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과세 기준 10일 내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되고 신고하지 안 해도 가산세가 없다 그랬죠. 가산세가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리고 아래 2번에 보면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재할 수 있다. 직권 등재할 수 있죠. 변동사항에 대한 등재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변동사항을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을 알았을 때는 직권으로 등재를 할 수 있다. 변동사항의 등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보고 여기까지 해서 납세의무자. 이 납세의무자가 시험 문제에서 시험 볼 때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고 납세의무자 결정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다 그래주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제목을 보고 내용을 안 보고 오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안 보고도 할 수 있죠. 납세의무자를 금방 배웠으니까 몇 사람 안 보고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시켜보고 진도 나가야 되는데 안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제목을 보고 결정하는 방법을 해야 되고 시험 문제에서 시험 볼 때마다 출제되는 시험 문제. 그리고 219페이지 보게 되니까 과세 표준과 세율, 세부담 상한 나와 있죠. 그래서 전부 다 먼저 과세 표준 교재에 보지 말고 여기 보시고 재산세 과세 표준 그러면 안 보고 해야 돼. 과세 표준 항상 거기에 나와 있는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주면 세액이 산출되죠. 세금 계산이 이와 같이 계산이 되고 재산세 계산은 재산세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금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과세 표준을 안 보고 할 수 있어야 돼. 재산세가 계산이 되는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6월 1일. 빨리빨리 이야기하시고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입니다. 시가 표준액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에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주면 되고 여기에 시가 표준액은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 건축물 있죠. 그리고 주택, 선박, 항공기가 되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을 이와 같이 5가지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건물 신축 기준 가액에다가 건물 신축 기준 가액입니다. 신축 기준 가액. 교재 보지 말고 여기 보고 해 그냥. 알았죠? 그래서 뭔만 기억하면 된다겠습니까?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만 기억하면 된다겠죠? 기준 정해놓은 기준 가액이다. 시험 문제 나오면은 절대 이건 틀리지 않아. 알았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을 정할 때는 이런 기준이 되는 가액에다가 그 다음에가 문제야. 여기에다 뭐뭐 적용하냐 그러면 5가지를 적용을 하게 되죠. 5가지. 첫 번째가 뭐입니까? 구조. 두 번째가 용도. 세 번째가 위치. 그 다음에 잔존가치율,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5가지를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 구조별, 용도별 지수, 위치별, 그 다음에 잔존가치율,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제일 복잡하죠. 국세,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런 기준이 되는 가액에다가 이걸 적용해서 시가 표준액이 정해진.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고 주택은 단독주택은 뭐입니까? 빨리빨리 이야기하라겠죠. 개별주택가액 6자뿐이 안 되는데 그걸 누리고 있으면 공동주택은 힌트를 주면서 공동주택은 내가 거의 다 말해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여러분들은 가액만 붙이면 돼. 공동주택 가액이다 이 말. 알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개별 시가 표준액은 3가지를 이렇게 안 보고 해야 돼. 안 보고. 그리고 선박이나 항공기는 몰라도 되고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몰라도 된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토지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그래서 항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나오면 60, 70, 80 그래야 돼. 60%, 70%, 80%. 그래서 재산세에서 60과 70을 쓰고 종합부동산세에서 80%가 되죠.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여기서 보게 되니까 주택이 낮고 토지와 건축물이 높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주택은 60%를 적용하고 토지와 건축물은 70%를 적용하고 선박 항공기는 여기는 없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없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부동산만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치 않으니까 저와 같이 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와 같이 해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시가표준액이 시가표준액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주면 되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이 다 끝난 거예요. 이걸 과세 표준이 시험 볼 때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 그러면 안 보고 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줘야 되고 우리 지방세 시가 표준액은 3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해야 돼. 3가지. 그래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되고 건축물은 저와 같이 기준이 되는 가액에다가 구조, 용도, 위치, 잔존가치율,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그래 주택은 개별 주택가액이고 공동주택가액이 되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 70%가 된다. 그래서 다 끝났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2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 뒤로 넘겨서 그 다음에 세율 또 여기 보시고 재산세의 세율은 세율은 배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고 해서 암기를 해야 될 거니까 재산세율을 안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과세 대상별로 순서 해주면 되죠. 그리고 선박이나 항공기는 부동산 아니니까 이건 외울 필요 없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세율, 건축물에 대한 세율, 주택에 대한 세율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복잡한 것 아니야. 알았죠? 토지에 대한 세율, 건축물에 대한 세율, 주택에 대한 세율.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토지부터 토지에 대한 세율. 토지에 대한 세율은 전번 시간에 암기했습니다. 자, 토지를 3가지로 분류를 한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 빨리빨리 해라겠죠. 느리면 안 돼. 분리과세. 느리면 합격증이 늦게 나오면 내년에 나온다. 분리과세. 두 번째가 별도 합산, 종합합산. 빨리빨리 해라겠죠. 하려고 하는데 말 안 나오고 미치겠죠. 그래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그걸 해결 안 하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 보기는 해.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알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시험 문제에서 실제 시험에서 점수에서 합격하는 것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특히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그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재수 삼수한 사람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금방금방 알죠. 알았죠? 시험도 2번 봐보니까 안 떨리고 올해 처음 공부한 사람은 실력이 있어도 떨다가 시험을 떨어지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모의고사 부지런히 보고 알았죠? 안 보고 많이 해보고 그러면 그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재수 삼수한 사람하고 똑같아져 이제.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서 하는 걸. 토지는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3가지로 나눠지죠. 3가지 중에서 분리과세 대상은 2가지로 크게 무엇으로? 저율, 고율. 저율, 고율. 저율은 세율이 낮다. 세율이 낮다 그러죠. 가장 낮은 것이 0.07%, 0.2%, 고율은 4% 그랬죠. 0.07%가 뭐 있습니까? 농지, 목장용지, 임야. 그리고 0.2%가 공장용지 그랬죠. 고율 4%는 세율이 높다. 4% 그러니까 빨리 사치성 생각을 하셔야 돼. 사치성에서 골프장의 토지, 고급
오락장의 토지 그래죠. 두 가지 끝. 그래서 저와 같이 분리과세 세율은 이와 같이 암기를 꼭 해야 되고,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을 외울 필요 없어. 뭔만 알면 되냐 그러면 여기가 합산 그랬죠. 합산. 항상 합산하면은 누진세예요. 누진세.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종합 합산도 초과 누진세율이다 그러면 되죠. 그래 누진세율은 하나의 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암기할 수가 없어. 시험 문제에서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은 초과 누진세율인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알았죠? 이런 하나의 세율을 뭐라고 합니까? 세율이 하나씩 있는 것을 비례세율 그래. 비례. 이건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비례세율이고 초과 누진세율이고 그러죠. 토지에 대한 세율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1번의 토지 이와 같이 해서 이 정도를 알면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축물에 대한 세율을 그랬죠. 건축물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건축물의 종류가 여기는 이제 건축물이 일반 건축물을 뜯으니까 대부분의 상가 건물 일반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먼저 일반 건축물부터 해. 교재 보지 말고 여기 보고 하고, 교재에 있는 걸 순서대로 쭉 읽으면 절대 암기가 안 돼. 알았죠? 건축물 그러면 이걸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건축물은 뭐 일반 상가 건물 세율 이것부터 먼저 하고,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0.25가 됩니다. 0.25%, 0.25. 그래서 이걸 먼저 암기를 하면 돼. 그래서 0.25%. 그런데 중요치는 않지만 0.25의 2배인 0.5짜리가 있어. 이걸 알았으면 요놈의 2배죠. 그러면 0.25의 2배 하니까 0.5. 0.5는 시지역에서 시지역은 도시지요. 도시. 시지역에서 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이 뭐인지 알죠? 주거지역에서 공장 건축물이에요. 공장 건축물.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도시에 주거지역에서 공장을 하게 되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러니까 일반 상가 건물 0.25인데 그놈의 2배가 되게 되니까 세금이 많죠. 세율이 2배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이렇게 높냐 그러면 빨리 주거지역에서 공장을 하게 되니까 그 공장 건축물은 세금이 많다 이 말이에요. 주거지역에서 공장을 하게 되니까 수익이 많고 그래서 그러게 하는 거예요. 공해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끝나면 거의 다 끝나. 그 다음에 사치성 있죠. 사치성들 토지와 같이 항상 사치성은 4%예요. 4%. 토지하고 똑같아. 그러면 골프장의 건축물,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또 이와 같이 해서 4%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은 건축물에서 일반 이와 같이 다 끝났고, 건축물에서 중과세가 하나 있습니다. 중과세, 배수로 중과세가 있어. 중과세가 일반 건축물 0.25의 2배, 0.25의 2배로 해서 0.25의 5배, 5배. 이걸 몇 년간을 하냐? 5년간을 중과세, 5년간 중과세. 5년 동안을 0.25의 5배로 해서 5배는 100분의 500이죠. 5배로 해서 5년간을 중과세 한다. 그러니까 저기 일반 건물에 0.25에 5배로 해갖고 5배로 해서 5년간을 중과세 하겠다. 다 끝났죠. 건축물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건축물을 이와 같이 해서 건축물에 대한 세율 이것뿐이 없으니까 일반 건축물, 그리고 잘 안되면 이것은 보고 해도 돼. 알았습니까? 세율을 보지 말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세율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 다 알죠? 일반 건축물 0.25, 그 다음에 시제 주거지역의 공장
0.5, 그리고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건축물은 4%, 사치성 4% 암격이 좋게 되어 있죠. 중과세는 일반 건축물 0.25의 5배를 5년간을 중과세한다. 알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고 다시 복습할 때는 5초도 안 걸려. 5초 4개를 하는데 0.25 그 다음에 0.5 알았죠? 그리고 4% 그리고 5배 0.25의 5배 5년간 중과세 끝. 그래서 복습할 때는 절대 느리고 있으면 안 돼. 아직까지도 지금 오전에 우리 한 3시간 정도 공부한 것을 점심 먹고 공부한 시간이 복습을 오후부터 시작하고 저녁에까지 복습을 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은 연구 들어가지. 연구 들어가니까 논문 쓰고 해야 되니까 오래 걸려. 한 4년 정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합격하려면 오전에 3시간 한 것을 1시간 이상 복습하면 안 돼. 3번만 아니라 전 과목을. 알았죠? 그러고 1시간 정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제 시간이 지나면 30분 정도뿐이 안 해야 돼. 3시간 한 것을 30분 안에 그 30분도 엄청 많죠. 우리 세법으로 보면 30분이면 요약집 한 번씩 봐.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뭔 공부를 그렇게 오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오후 내에 공부한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그러게 하면 안 돼. 그러게 열심히 하되 그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오후에 배운 것을 쭉 오전에 배웠던 걸 그대로 복습하면 1시간 이상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걸 딱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니까 자기는 가서 교재도 읽어보고 요약집도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연엄도 읽어보고 그러니까 무엇을 엄청 많이 했는데 정리된 것은 하나도 없어. 알았죠? 그러니까 세율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세율 그래서 딱 순서를 일반 건축물은 이제 여기 공부하는 방법이야. 왜 순서대로 그래야 외우기 쉽다. 0.25 그놈의 2배 0.5 0.25 2배 0.5죠. 그리고 사치성 4% 그리고 중과세는 일반 건축물의 0.25의 5배 5년간 중과세. 이렇게 하면 더 이상 할 것 없다. 알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지문이 아무리 길고 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맞고 틀리고는 여기뿐이 없어. 알았죠? 나머지는 그냥 나와 있는 문장들이니까.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세율,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세율 나와 있죠. 주택이에요. 세 번째 주택. 주택은 먼저 또 교재 벌써 찾고 있는 사람 습관이죠. 찾지 마 그냥. 주택은 주택과 별장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알았죠? 주택에 대한 세율은 항상 재산세에서는 주택에는 고급주택을 여기에 포함한다겠죠? 고급주택을 포함해서 세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주택은 뭐냐? 초과 누진세율이야. 초과 누진세율. 알았습니까? 초과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은 못 외운다겠죠? 얼마까지 몇 프로, 또 얼마 초과하면 얼마까지 몇 프로.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초과 누진세율. 별장은 사치성이니까 그냥 4% 그런다겠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세율 끝. 그러면 선박이나 항공기는 외울 필요 없고 세율이 다 끝난 거예요. 이 정도. 알았죠? 그래서 그와 같이 해서 세율입니다. 교재에는 22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인자 교재를 본다 이 말이에요. 220페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번 최저조 2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밑줄을 긋고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50% 탄력세율이다 그랬죠. 50% 탄력세율. 그리고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그랬고. 그래서 그러면 50% 탄력세율이 저기서 배웠던 취득세도 그랬고 등록면허세도 그랬죠. 그 다음에 재산세도 전부 똑같아. 표준세율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리고 3번도 같은 재산의 둘 이상이 해당되면 그 중에서 어떤 걸 적용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그
그 다음에 4번 할 필요 없고 아래 1번에 표준세율 나와 있죠. 그래서 재산세도 표준세율이다. 그러면 취득세도 표준세율이었고 등록면허세도 표준세율이고 재산세도 표준세율이고 우리가 배운 지방세는 전부 표준세율입니다. 표준세율. 그래 1번에 토지에 대한 세율 나와 있죠. 다음기 끝났고 2번에 주택에 대한 세율 나와 있죠. 그런 초과 누진세율. 그리고 뒤로 넘겨서 3번에 보면 또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뭔 말인지 알았죠? 하나의 주택을 2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거나 토지와 건물과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가 다르거나 했을 때는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 거기다 밑줄을 긋고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다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해라 이 말. 그러니까 2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도 함께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함께.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러면 틀려. 아까 납세의 문제에서도 나왔죠. 언제나 주택은 토지와 거기가 뭘 잘 봐야 되냐면 주택은 그래 주택만 그런다 이 말이야. 일반 건물은 그러기 하지 않고 시험 문제 가면 잘못하면 주택을 일반 상가 건물로 바꿔보면 안 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주택이 그와 같이 하나의 주택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합산한 가액에 세율을 적용을 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주택만 그러니까 3번에 시작에 주택에다 밑줄을 긋고 그런 것들을 잘 보고 해야 돼. 그리고 3번에 건축물 나와 있죠. 건축물에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건축물 4%인지 알았죠? 우리는 교재에는 그것이 1번으로 나와 있지만 그리고 2번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시지역에서 무슨 지역에서? 주거지역에서 마지막에 공장 건축물 밑줄 긋고 1000분의 5, 0.5%죠. 그래서 거가 그렇게 써져 있다고 내가 확인해 주려고 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0.5%. 그리고 아래 3번에 일반 건축물 나와 있죠? 이 외가 0.25% 그렇게 끝났고 선박 항공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2번에 중과세율 나와 있죠? 중과세율에서 거기에 보면 과밀억제권역에서 밑줄을 긋고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을 한 경우만 해당이 된다. 알았습니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취득세, 중과세에서 배웠죠?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과밀억제권역 공장 신설, 증설을 했을 때는 얼마에 0.25%에 몇 배를 한다? 5배를 5년간을 중과세 한다겠죠? 이와 같이 중과세는 하나뿐이 없어. 지역은 어디냐?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설, 증설한 경우 그와 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재산세의 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가게 되니까 3번에 나와 있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랬죠. 이건 특례 잘 봐야 돼. 내용이 어렵습니다. 재산세 세율인데 거기에다가 3번에 도시지역분에서 도시지역에다 밑줄을 긋고 어디만 해당되냐? 도시지역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도시지역 거기다 밑줄을 긋고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주택에다 밑줄을 긋고 토지건축물 주택만 해당됩니다. 어디에서? 도시지역에서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세율입니다. 그것은 아래 1과 2를 합산한 것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아래 1번이 뭐냐면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의 세율을 곱하면 뭐이 됩니까?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의 세율을 곱하면 뭐? 재산세죠. 재산세.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겠죠.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의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의 재산세.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재산세에다가
2번에 보면 토지건축물 주택의 과세 표준의 1000분의 1.4 거기다 밑줄을 긋고 1000분의 1.4면 0.14%죠. 0.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입니다. 그러니까 1번의 원래 재산세에다가 2번이 더해진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빨리빨리 해. 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에 뭐뭐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1번의 원래 재산세에다가 2번이 더해진다. 2번은 세율이 얼마입니까? 0.14%죠. 0.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그래서 거기에 특례세율은 0.14%가 추가된다 이러기만 알면 돼. 그렇죠? 원래 재산세에다가 2번 0.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더해서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도시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분 특례세율 여기까지 해서 세율이 전부 끝난다. 세율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세부담 상한 나와 있죠. 역시 그만 보고 여기 상한 그러면 재산세 상한 그러면 안 보고 해야 돼. 안 보고. 재산세 상한 그러면 상한이 얼마냐? 재산세 상한은 100분의 150입니다. 자, 읽어보지 말고 재산세 상한은 100분의 150이다. 1.5배 그래. 1.5배. 그렇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100분의 150으로 하되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은 100분의 150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서 100분의 150보다 적은 100분의 105짜리가 있고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이와 같이 있다. 주택은 금액은 100분의 105는 3억 이하죠. 그리고 6억 이하 6억을 초과. 여기는 그러니까 3억 이하 6억 이하 6억을 초과한 경우죠. 그래서 금액까지 해서 주택에 대한 세율 안 보고 해야 돼. 3억 이하. 그래 가액이 적으니까 적은 주택이니까 상한도 낮고 100분의 105입니다. 그리고 6억 이하 3억 초과 6억 이하 6억을 초과한 경우 상한 끝. 그래서 그러면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100분의 150을 적용한다 이 말. 그렇습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만약에 토지의 과세 표준,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6억인 경우 6억이면 100분의 110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요. 토지는 아니야. 무엇이 그럽니까? 주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은 전부 다 공부를 하고 점수가 안 나온 이유는 뭐냐면 실수억에 나와. 그런 데를 딱 머리를 바꿔본다. 여러분들은 막 뒤에는 거의 다 외워 인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다 외운 것으로 하고 이걸 바꿔보라. 그냥 정신 있는 거 없는 거 보려고. 토지 이렇게 딱 그러면 못 찾아. 알았죠? 주택이 그런다. 그러니까 첫머리 잘 보고 이와 같이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상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것 없고. 그리고 5절의 비과세는 과세 대상이지만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로 종류를 잘 봐야 돼. 1번에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 그랬죠. 항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조합은 따라다니고 그 다음 애국정부, 주한국제기구까지 비과세. 취득세도 그랬죠. 그러니까 지방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애국정부, 주한국제기구까지는 비과세. 가로 1번에 보면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과세하는 외국정부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과세해야 되죠. 상호주의, 우리 정부에 대해 과세하는 외국정부는 과세한다. 2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 과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국가, 지방, 조합이고 연부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으면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겠죠? 그러면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니까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된다 이런 뜻이야. 왜 그러냐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재산인데, 그러면 1번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는 비과세다겠죠. 그런데 이건 비과세를 않고 매수계약자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상이니까. 반대로 유상이면 어찌라겠습니까? 그러면은 비과세가 된다겠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하고 연결해서 보고, 2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 근데 유료인 경우는 과세. 이게 무엇으로 사용해야 됩니까? 무료로 사용한 경우가 비과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2번은 뭐냐면 사유재산이에요. 누가 사용합니까? 사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조합이 사용을 한다.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을 한 경우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무료인 경우 임대료 안 받고 사용을 했을 때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리고 3번에 임시건축물 비과세입니다. 임시건축물은 가로 1번에 1년 미만일 때 임시건축물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과세입니다. 1년을 초과하면 과세. 그래서 1년 미만 이런 임시건축물 비과세가 되게 된다. 2번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비과세. 그러기만 하면 더 이상 읽을 필요 없고. 알았죠? 올해 철거하기로 확정되고 철거 명령을 받았으면 비과세가 되게 된다. 그래서 2번은 첫머리만 보면 됩니다. 철거 명령을 받았으면 비과세가 되게 된다. 철거 안 됐더라도. 그런데 다시 2위에 본문 3번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줄에 보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밑줄 긋고, 수익사업에 사용, 그리고 재산의 일부가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부과한다, 과세한다. 부과한다죠. 과세한다. 알았죠? 부과한다, 과세한다. 그러니까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이 말이에요. 목적에 사용 안 하면 과세.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익사업 잘 봐야 돼.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과세입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기타 비과세 대상 나와 있죠. 거기에서도 첫 번째 줄에 보면은 가로 사치성 재산은 제외한다. 사치성 재산이면 비과세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과세입니다. 목적에 사용 안 하면 과세. 아까 저기 임시건축물자 위에서도 첫 번째 줄 사치성 재산은 제외했죠.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고, 그러니까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치성 재산이면 과세,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과세, 목적에 사용 안 하면 과세한다.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잘 봐둡니다. 기타에서 1번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 내용 볼 필요 없고 자꾸 읽어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알았죠? 그리고 2번으로 가서 2번에 동그라미 1번 찾았죠? 1번 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비과세.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가 비과세가 되게 된다. 다만 전답과수원 대지는 제외입니다. 그러면 전답과수원 대지는 뭐입니까? 과세한다, 이 말이죠. 완전히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 전답과수원 대지가 비과세가 아니라 전답과수원 대지를 제외, 밑줄을 긋고 제외한 것만 비과세가 돼. 전답과수원 대지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하고 시험 문제 종종 그러게 나와. 전답과수원 대지는 비과세가 된다. 틀리죠? 전답과수원 대지는 과세입니다. 2번에 최종님, 시험님. 3번에 자연 보존지구 안에 임야. 자연 보존지구. 보존에다 밑줄을 긋고. 보존지구면 비과세가 돼, 임야가. 왜 비과세입니까? 보존, 비읍. 보존, 보의 비읍이죠. 비과세 비읍이니까 지금 집안이어서 그래. 4번에 나와 있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임야도 백두에다 밑줄을 긋고.
같은 집안이죠. 3번, 4번은 그러게 알아둔다 이 말이에요. 비과세, 비읍 알았습니까? 보존지구, 자연 환경지구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 근데 보존지구만 비과세가 된다. 그러고 4번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이죠. 3번은 선박이니까 몰라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하지 말고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제목 정도를 잘 봐둬야 돼. 알았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되는 사항은 문제풀이에서 해결이 가능해. 알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종류 정도를 기억을 못하면 상당히 힘들다 이제. 알았죠? 예를 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뭐 사치성 재산이면 과세한다겠죠? 이런 것들은 문제풀이 할 때 해도 돼. 알았습니까? 근데 먼저 비과세 대상이 뭐인지를 모르고 사치성 재산이면 져야 된다 이것만 열심히 하면, 근데 그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아. 알았죠?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과세. 그러니까 종류 정도를 기억하고 나머지 이런 단서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금방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류를 잘 익히고 6절에 가니까 부가징수 나와 있죠. 부가징수는 하나하나가 전부 시험 문제가 돼. 그래 제목 보고 안보고를 연습하고 1번에 재산세 과세 기준일 언제입니까? 6월 1일.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지 그랬죠?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또 더듬더듬하고 물건 소재지, 바쁘면 부동산 소재지. 알았죠?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그래서 재산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다 이렇게 해야 돼. 지방세니까 부동산 소재지. 취득세도 그랬죠? 등록면허세도 그랬고 재산세도 그랬고. 여기 보면 그러나 재산세는 취득세는 도세고 특별시 광역시세다겠죠. 등록면허세는 뭐고? 도, 구. 재산세는 시군, 구지요. 그러게 되니까 이것만 붙여주면 돼. 물건 소재지 시군, 구. 재산세는. 취득세는 물건 소재지 도,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알았죠? 그래서 재산세는 납세지, 1번의 토지는 토지 소재지, 토지 물건 소재지죠. 부동산 토지 소재지. 옆에다가 더 정확히 하려면 시군, 구 붙여주면 돼. 시군, 구. 건축물 소재지 시군, 구. 그 다음 주택 소재지, 선박은 선저강 소재지,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 그랬죠. 선박이나 항공기가 나와 있는데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알려줄 건데, 항상 만약에 납세지가 선박이나 항공기도 이렇게 나오면 답은 어디가 있냐? 토지 건축물 주택에가 있어. 알았죠? 그러니까 선박이나 항공기 막 차량 이런 데는 절대 답이 없다.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돼. 토지나 건축물 주택에서 찾아야 된다. 알았죠? 취득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에 직접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험 문제 출제가 거의 안 되는데 나오더라도 답이 안 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러게 알고 토지, 건축물, 주택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 3번에 징수방법 나와 있죠? 1번에 보통징수 제목만 보고, 재산세는 원래 징수방법이 신고납부고에 보통징수가 있죠? 재산세는 뭔만 해당된다? 보통징수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취득세부터 해야 돼. 취득세는 신고납부였고, 등록면허세도 신고납부고, 재산세는 보통징수가 된다. 그래서 그걸 안 보고 해야 돼. 안 보고. 그래서 부동산 관련 조세들 그렇게 하고, 1번에 보통징수, 2번에 보게 되니까 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가 돼야 된다. 납기 개시 5일 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2번에 보면 고지서상 납부기간 나와 있죠. 재산세 납기에 재산세 납기. 자, 재산세는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 보시고, 재산세 납기 그러면 교재 보고 잊고 있으면 안 돼. 납기가 언제까 그러게 하고, 재산세 납기 그러면 6월 1일이 과세 기준이다겠죠. 6월 1일이 과세 기준이고, 재산세는 2번 내 1년에 2번.
언제입니까? 7월과 9월이요. 말일과 9월 전부 다 16일부터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이 말이에요.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알았죠? 큰지 적은지 모르면 그냥 말일까지다 그렇게 알면 된다. 30일인데 31일로 나오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 알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16일이에요. 16일부터 말일까지. 16일이죠. 그리고 7월과 9월이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항공인데 1년에 2번 내는 것은 그러면 토지만 9월이고 꼭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토지만 9월. 나머지는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7월 이렇게 하면 돼. 알았죠? 그래서 과세 대상 중 첫 번째 나와 있는 토지만 9월이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7월이고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은 반반씩 낸다겠죠? 왜 그러냐면 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합산해서 함께 세금을 계산하게 되니까 합산되어 있으니까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기가 곤란하니까 반반씩 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의미는 요놈은 토지분이고 요놈은 건물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죠. 원래는 주택을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이것이 주택이면 계산은 함께 계산하더라도 세금 낼 때는 토지는 9월이고 건물은 7월 이렇게 해야 맞아. 근데 주택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세금을 계산했으니까 근데 납기를 하려고 두 개로 나누기가 곤란하니까 반반씩 그냥 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원래 재산세를 한꺼번에 내야 되는데 7월과 9월 해놓은 것은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갖고 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두 번으로 나눴다. 7월 달에 내고 9월 달에 내고 그래서 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7월에 내고 토지는 9월 달에 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주택은 반반씩 나누어 내고 그러게 하되 주택을 금액이 적으면 세금이 적으면 7월 달에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 기준이 얼마냐? 10만원 이하 10만원 이하일 때는 7월 달에 일괄 한꺼번에 고지할 수 있다겠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그럼 주택에는 뭐뭐 있다겠습니까? 재산세에서 주택에는 주택과 별장 그랬죠? 그러니까 주택과 별장이 다 저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주택으로 분류되는 그러니까 주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택에는 뭐뭐 들어간다겠습니까? 주택과 별장이 주택 쪽으로 분류된다겠죠? 그러니까 주택과 별장이 다 이렇게 돼. 알았죠? 그러니까 그럼 계산도 주택과 별장은 계산도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계산할 때도 주택도 토지건물을 함께 계산하고 별장도 토지건물을 함께 계산하고 알았죠? 그래서 주택과 별장이 이쪽으로 온 이유는 두 개 다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주거용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고 주거용 건축물을 휴양, 피서, 놀이용도로 사용하면 별장이고 그래서 두 개 다 주거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토지건물을 함께 해갖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주택 쪽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4%로 하되 토지건물을 함께 해갖고 4% 계산한다. 알았죠? 그래서 그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저기에 나와 있는 3번의 수시부가 제목만 확인하고 재산세는 수시부가 할 수 있다입니다.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요건에 해당이 되면 대상이 되면 그 다음에 4번에 소액징수 면제 나와 있죠. 제목만 보고 인자 소액징수 면제 소액이면 징수를 면제하겠다. 기준이 얼마입니까?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이죠. 2,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래에 보면 박스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이면 부과를 하지 않는다겠죠. 등록면허세는 그런 것 없다겠습니다. 오히려 최저세액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로 한다? 6,000원으로 한다 했고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고 뒤로 넘겨서 5번, 6번 할 필요 없고 4번 나와 있죠.
분할납부 제목 그대로 재산세를 나누어 낼 수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재산세를 나누어 낼 수 있냐? 그러면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해야 된다. 밑줄 긋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면 나누어 낼 수 있다. 나누어 낼 때 언제까지 나누어 내냐? 45일 이내로 나누어 낸다. 이 말. 여기 보면 재산세 납기가 7월과 9월이니까 이날까지 내고 45일 내로. 그러니까 한 번 내고 45일 내로 내고 두 번 나누는 거죠. 여기도 이날까지 내고 45일 내로 내고 이와 같이 낸 것이 분할납부입니다. 자, 방법에서 231페이지 보게 되면 박스표, 자, 500만 원 초과해야 된다겠죠. 500만 원 초과하되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첫 번째로 적용하고 1000만 원을 초과한 사람은 두 번째로 적용하고, 10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나누어 낸다 이 말이에요. 1000만 원을 초과하면 50% 이하죠. 그만 보고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첫 번째 칸 만약에 800만 원이면 얼마 이하입니까? 1000만 원 이하죠. 1번. 만약에 2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초과지요. 그럼 어떻게 나누어 내야 되냐? 나누어 낼 때 납기까지 내고 45일 내로 내고 그래야 돼. 그럼 800만 원이면 납기까지 얼마 내야 됩니까? 500만 원 초과한 금액을 나누어 낸다고 했죠? 500만 원 초과한 금액이니까 500만 원 내고 500만 원 초과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내야 돼. 500만 원 초과한 금액을 나누어 낸다. 나누어 낸단 말이 나중에 낸다 이런 뜻이야. 2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초과니까 50% 이하 그랬죠? 어디가 50% 이하입니까? 납기입니까? 45일 냅니까? 50% 이하가 어디? 그러면 1번, 2번, 1번, 2번 어디? 50% 이하 1번, 2번 2번 나누어 낸 것이 여기다니까. 그러니까 여가 50% 이하여 여기는 50% 이하 여기는 50% 빨리빨리 이어서 말을 해야 50% 이상 여가 이하면 여기는 이상. 그러니까 계속 생각 없이 외우니까 교재만 읽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고 해야 돼. 안 보고 여가 50% 이하 또 이상 외우고 있지 말고 50% 이하를 나누어 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50% 이상이 돼야 돼. 말이 없어도. 여기도 500만 원 초과한 금액을 나누어 내니까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럼 500만 원 초과한 금액 500만 원 초과가 얼마입니까? 300만 원. 300만 원을 나누어 내니까 여가 얼마가 돼 이제 자동으로. 여가 300만 원 여가 다 500 돼야 되죠. 800이니까. 알았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2000만 원이면 50% 이하면 2000만 원에 50%면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를 나누어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1000만 원 이상 그래야 된다. 알았죠? 그럼 이상하고 이하 차이가 뭐냐면 이하는 이렇게 되고 이상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2000만 원이면 나누어 내되 그러면 최대로 나누어 낼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 1000만 원 내면 된다. 근데 금액이 틀리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다르게 내려면 먼저 낸 것이 더 많아야 돼. 얘가 적어야 되고 최대는 같아도 되죠. 이상 이하는 자신이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최대로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최대는 1000만 원씩 나누어 낸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알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완전히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응용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납부할 세액, 그 다음에 5번에 물납제도 나와 있죠. 물납은 재산세는 물납을 할 수 있다. 첫째 조건이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돼. 알았죠?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되고, 두 번째 줄에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만. 지방세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것으로만 안 됩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을 할 수 있다.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어. 부동산으로만 해야 된다 그랬죠. 거기까지 해서 물납 됐고, 뒤로 넘겨서 233페이지에 나와 있죠. 6번 부가세 나와 있죠. 부가세를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지방교육세 이렇게 잊고 있으면 안 된다겠죠. 자, 부가세를 전번 시간에 배웠죠. 자, 고개 들고 여기 보시고, 부가세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 뭡니까?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지방교육세가 있고 그래. 농어촌 특별세는 납부세액에 대해서, 감면세액에 대해서, 납부세액에 대해서 취득세에 되죠. 취득세를 몇 프로로 계산? 2%로 계산한 놈에 10%고, 종합부동산세에 20% 그랬죠. 10%, 20% 이렇게 돼. 그리고 감면세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감면받은 세액이 20%죠. 지방교육세, 취득세를 세율에서 2% 뺀다겠죠. 그리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런 지방세에 대해서 20%를 이와 같이 해서 지방교육세죠. 근데 취득세에서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을 했을 때는 세율에서 2% 빼면 안 된다겠죠. 그래서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이 얼마입니까? 취득세 세율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저기 취득세 세율이, 빨리빨리 이야기하시고, 1%, 2%, 3%, 1%, 2%, 3%.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유상으로 취득하면 원래 4%죠. 그런데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1%, 2%, 3%래요. 주택의 취득세 세율 외웠죠? 그래갖고 여기가 4칸 있고, 알았죠? 여기가 기준세율, 유상, 증여, 상속, 원시, 분할. 여기가 2%죠? 2%, 1%, 1.5, 0.8, 0.8, 0.8, 0.3, 0.3이었죠. 두 개 다 4%인데 농지는 3%죠. 그래 주택은 원래 4%예요. 근데 농지가 아니니까. 그러면 농지가 아닌 것들은 전부 4%인데 주택은 이걸 적용하면 안 된다겠죠. 1%, 2%, 3% 금액에 따라서. 1%는 얼마 이하? 빨리빨리 이야기하시고 6억 이하. 아까 상한에서는 6억이 아니라 3억이죠. 그러니까 틀려. 여기는 상한은 3억 기준이고, 주택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에서는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 이렇게 되고. 그래 원래 세율이 연원분이 안 되니까 2% 빼면 안 된다겠죠. 그래서 지방교육세를 계산할 때는 연원이 몇 프로 해갖고 100분의 50, 요 세율의 절반 한 놈의 20%를 지방교육세로 한다. 그래서 부가세를 이와 같이 안 보고 해야 돼. 그러고 지금 나와 있는 재산세의 부가세는 뭐뭐 있냐? 재산세는 없죠. 지금 여기만 있죠. 그러니까 재산세의 납부세액의 20%를 무엇으로? 지방교육세가 부가세 하나뿐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재산세가 없으니까, 알았죠? 한 군데뿐이 없어. 그래서 부가세를 그걸 알고 거기에 나와 있는 6번의 부가세죠. 7번의 마지막으로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나란히 고지서에 고지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함께 적는다. 그래서 병기세라고도 합니다. 병기. 나란히 적는다 하면 고지서에다가 재산세에다 나란히 지역자원 시설세, 알았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자원 시설세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게 되니까 재산세가 전부 끝나죠. 끝나고 보유세, 재산세가 끝나니까 지방세가 끝났죠. 그래서 쉬었다가 국세를 하겠습니다.